안녕하세요.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는 어떻게 다른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저희 UX 분석팀에서 작년 한 해간 진행했던 여러 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의 좀 차이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사례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많이 나오고요.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요. 편하게 발표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넥슨코리아 인텔리전스 랩스의 UX 분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UX 분석팀은 유저들의 마음으로 혹은 유저들의 입장에서 게임이나 서비스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학생분들 계실까요? 생각보다 꽤 있으시네요. 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가 실무자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학생분들이시든 실무자 분들이시든 좀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발표 수준을 좀 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빙산의 일각을 표현할 때 흔히 생각하시는 이미지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위에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보이는 것보다 아래 감춰져 있는 것들이 더 거대하고 깊을 때 우리들이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표현을 하죠. 유저의 마음들도 사실 비슷합니다. 표면에 드러나서 우리가 좀 알아채기 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안쪽에는 더 깊은 잠재적인 니즈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저희 UX 분석팀에서는 여러 가지 UX 방법론들로 이 두 마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론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FGT라고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그룹 테스트고요. 여러 명들의 유저분들을 모시고 저희의 게임을 혹은 저희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룹 인터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신 것 중에 유저 간담회 이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FG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DI,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인덱스 인터뷰라고 하고요. 심층 인터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저들과 1대1로 좀 더 깊고 긴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심층 인터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일 오후 5시 35분에 1994홀에서 저희 팀원분들이 어떤 또 발표를 진행하거든요. 테일즈 위버의 코어 유저분들을 만나보는 인터뷰 사례 발표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세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T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UT는 유저 테스트가 아니고요. 유저빌리티 테스트라고 부르는 사용성 평가 혹은 사용성 테스트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유저분들이 실제로 서비스나 게임을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옆에서 앉아서 관찰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는지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로그를 분석하거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유저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는 UT, 사용성 테스트 사례로 발표를 드릴 겁니다. UT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UT는 유저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지금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인지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형태입니다. 1대1로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저분들이 직접 서비스나 게임을 플레이하고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옆에 앉아가지고 지켜보면서 유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파악을 하고 유저분들께 또 부탁을 드려요. 지금 어떤 부분이 불편할 때는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시면은 유저분들께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요,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또 여쭤보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인사이트들을 얻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UT라는 방법을 통해서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유저, 복귀 유저,
일단 단어부터 한번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규는 그야말로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게임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우리 게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우리 서비스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흔히 이제 신규 유저라고 합니다. 복귀 유저는요, 사전적 의미로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게임을 하셨지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셨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시는 분들, 저희가 이탈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탈했던 유저분들이 다시 우리 게임에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귀환자라고도 부르고요. 귀환 유저, 혹은 저희가 연어 유저라고도 흔히 부릅니다. 실무자분들은 어느 정도 복귀 유저가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지만 학생분들께는 왜 신규 유저만큼이나 복귀 유저가 또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오늘 발표에 할애가 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복귀 유저가 중요한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들 중에서 장수 중인 라이브 게임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바람의 나라. 아마 대부분 한 번쯤 해보셨거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게임들이 출시된 연도하고 현재 라이브 중인 기간을 좀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파는 현재 14년 동안 운영 중이고요. 마비노기는 15년, 메이플 스토리는 16년 됐습니다. 혹시 바람의 나라가 얼마나 라이브 중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네, 20, 20 이렇게 말씀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네, 현재 23년 동안 라이브 되고 있고요. 아마 90년대생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얼추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이브가 길어지면서 유저분들 계속 우리 게임을 플레이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라이브가 오래 진행되면 유저분들의 어떤 특이한 패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질리거나 혹은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렇게 이탈을 하시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역시 그것만한 게임이 없더라, 나는 역시 다시 그 게임을 해야겠어 하고 복귀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라이브를 길게 하시는 게임들에는 많은 유저분들이 이탈과 복귀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아까 방금 위에 PC 게임들 말씀드렸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어떨까요? 모바일 게임은 사실 나오는 게임의 수도 워낙 많고 유저분들이 훨씬 더 게임에 접근하기도 쉽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이런 주기들이 훨씬 더 빠른 편입니다. 저희가 게임에 어떤 새로운 유저분들을 유입시킬 때 당연히 이제 신규 유저들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일부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 유저들을 다시 유입시키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복귀 유저분들은 우리 게임을 어쨌든 해보셨던 분들이고 그 게임에 대한 어쨌든 좋은 기억들도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신규 유저만큼이나 복귀 유저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귀 유저가 더 중요한 사례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귀 유저들을 항상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복귀 유저 이벤트도 하고 복귀 유저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사례로 두 가지 게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던전앤파이터 PC RPG 게임이죠. 그리고 모바일 게임인 모바일 RPG 히트 게임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유저들을 모시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던전앤파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규 유저분들은 플레이 경험이 없는 분들이었고요. 복귀 유저분들은 중간 레벨 이상의 분들이었어요. 근데 기준이 2014년 이전에 이탈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4년 이상 미접속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셨고요. 히트도 이제 신규 유저는 플레이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고레벨 이상의 경험을 하시고 1년 이상 미접속하신 분들입니다. 저희는 테스트를 하기 전에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던파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최대는 7, 8년 동안 접속을 안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이분들은 어디까지 기억하고 어디까지는 또 기억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보시게 될 거고요.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게임의 초반 진입 구간을 관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캐릭터를 선택하는 모습을 저희가 좀 관찰했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시면서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시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꼭지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 선택입니다. 일단 신규 유저분들이 던파에서 캐릭터 선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동영상이 나올 건데요. 간단하게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신규 유저분들은 일러스트하고 스킬 효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캐릭터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하시면서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좀 무기들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걸 골라요. 그냥 요거 해서 이제 그 이펙트 위주로. 아마 요거 엘레멘탈 마스터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도 가장 화려하고 뭔가 세 보여요. 스킬 시전 영상도 되게 화려하고 범위가 넓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 괜찮아요. 네. 뭔가 이펙트가 화려하고 더 있는 것 같아요. 요 뒤에 검이 있는 거. 네. 예, 방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일러스트나 이펙트에 끌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복귀 유저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캐릭터를 탐색을 하셨고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네. 두 번째 분, 얘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네, 저걸로 하셨어요. 네. 전에 이거 했는데, 이거는 좀 키우기가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넘쳐나가 하던 걸로 하거든요. 네, 세 번째 분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캐릭터를 고민을 하셨는데요. 고르신 거예요? 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복귀 유저분들은 이전에 플레이 경험이 있었던 건어라는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게임을 다시 시작할 때도 네. 뭔가 예전에 했던 그런 걸로 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옛날에 했던 직업, 옛날 직업, 그게 좀 익숙하니까. 네. 네.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관찰 노트를 좀 정리해드리면, 신규 유저분들은 외형이나 스킬 이펙트 이런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귀 유저분들 던파 기준에서는 이전에 플레이 해봤던 캐릭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복귀 유저는 전에 해봤던 캐릭터를 선택한다는 건가요? 다른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 히트의 복귀 유저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고르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트의 복귀 유저분들 또한 어떤 패턴을 보였는데요. 이전에 혹시 캐릭터 해보신 적 기억나세요? 아니요. 네. 네,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정확하네요. 이게 4개를 키웠네요. 이분은 다른 분입니다. 이렇게요. 그 당시에는 4개 키우셨어요? 네네. 이 캐릭터는 키우긴 했는데, 네. 50까지밖에 안 키웠던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찍었어요. 오늘은 파이란 고르시는 거예요? 네. 혹시 파이란 고르신 이유는 있으세요? 사실 다른 캐릭은 다 해봐서.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딱 3개 키웠거든요. 얘는 처음으로. 얘 고르시는 거예요? 네. 혹시 얘 고르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다른 거는 다, 원래 있던 애들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하셔서? 스킬.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히트의 복귀 유저분들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캐릭터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귀 유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선택이 달랐을까요? 자, 왼쪽이 이제 던파의 캐릭터 선택창이고 오른쪽이 히트의 캐릭터 선택창입니다. 아마 추정을 해보자면 우선 선택지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던파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16개의 캐릭터가 보여지고요. 전지까지 고려하면 몇 시까지가 됩니다, 캐릭터가. 그래서 워낙 캐릭터 가질 수도 많고 유저분들이 캐릭터를 선택할 때 좀 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경향이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히트는 그에 비해 6개의 캐릭터가 존재했고요. 그게 아니라면 플랫폼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던파는 PC MMORPG고 히트는 이제 모바일 RPG죠. 플랫폼에 따라서 유저분들이 게임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리세마라라고 하죠. 이제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리셋해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심리적 장벽이 조금 더 PC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복귀 유저 그룹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런 태도였습니다. 이건 해봤으니까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다는 건데요. 던파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해봤으니까 내가 알아. 이 캐릭터는 내가 키울 줄 알고 이거는 어떤 게 유리한지 내가 알아. 익숙한 것들을 선택을 한 거고, 복귀 유저분들은 그 히트의 유저분들은 이건 해봤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 해볼래. 나 이번 좀 새로운 거 해볼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신규 유저분들은 캐릭터 선택 시에 외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게임 기획하시는 분들이나 개발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원하는 캐릭터들을 유도할 때 좀 더 화려하게 꾸민다던가 이런 것들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당연한 소리죠. 당연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신규 유저분들은 당연히 모르니까 보이는 것에 이끌릴 거고, 그리고 복귀 유저분들은 해봤으니까 자기의 기억에 의거해서 기반해서 사고를 하시겠죠. 근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후에 어떤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지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스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정보를 좀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게 던파의 스킬 창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저 검은색이 스킬 가이드입니다. 스킬 창에는 이렇게 자동 찍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동 찍기를 누르면 스킬을 알아서 분배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우측 상단에 이게 초기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스킬을 초기화해주고 포인트를 돌려주는 거죠. 근데 기억하실 거는 이 초기화 기능은 2012년부터 무료입니다. 그 전에는 유료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무료화가 된 지 꽤 오랜 기간이 된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스킬 가이드는 던파에서 새로운 스킬을 습득했을 때 이 스킬을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알려주는 그런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스킬 가이드를 어떻게 대하는지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 구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신규 유저분들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게요. 갑자기 스킬 배웠더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뭐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신기 스킬. 아, 들어가면서 쓴 거구나. 한 번씩 써보시는 거예요? 네. 네, 이 기능을 기획하신 기획자가 보셨으면 굉장히 뿌듯해할 만한 영상이죠. 네, 굉장히 잘 따라오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복귀 유저분들은 어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찍어서 오는 사람이면 몰라도 이미 스킬을 찍어서 스킬력 확인을 하려고 들어온 상태인데 계속 저렇게 나오면 오히려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왔어요. 뭐 그때 도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보라고는 그냥 꺼내준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혀 다른 패턴이죠. 신규 유저분들은 가이드를 잘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잘 따라 하시면서 학습을 하셨고요. 복귀 유저분들은 좀 번거로워 하셨어요. 못 보는 분들도 계셨죠. 그러니까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신 거죠. 이 다음으로는 던파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킬을 어떻게 찍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규 유저분들입니다. 자동 찍기 눌렀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처럼 뭘 올려야 될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그나마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나도 자동 찍기를 하셨네요. 네. 네, 잘 몰라서 그냥 자동 찍기 눌렀어요. 뭐가 많아졌어요, 이제. 네, 자동 찍기 하셨네요. 네. 여기 자동 찍기 추천 나와 있어가지고 눌러봤는데, 아, 이게 추천이에요? 네. 네. 하지만 복귀 유저분들은 전혀 다른 패턴이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수동으로 스킬들을 찍으셨고요. 다른 분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직하면은, 거기서 전직하면 또 그만큼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찍어서 다 써버리면은 또 그게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되게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 다 찍어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찍으셨어요. 스킬 하나하나 영상도 보시고, 네. 스킬트리도 검색하시고. 아무렇게나 찍어버리면은 데미지가 뭐 유도저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 흔히 말하는 막 잡캐 아니면 망캐가 돼버리는 경우를 많이 봐서. 굉장히 열심히 찍으셨습니다. 다 찍고 던전에 진입하려고 하십니다.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동 찍기를 실행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굉장히 취소를 하셨고요. 스킬을 더 찍자라고 생각하시고 더 찍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진입을 못하죠. 결국 자동 찍기를 이용하십니다. 이걸 한번 하면 취소가 안 돼요? 초기화 개념을 알고 있는지 좀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안 되네. 이제 누르기 전에 속으로 한 번씩 보면서 유료인가요? 아, 초기화가 되긴 하네요. 초기화 하는데 유료 캐시템이 필요했던 것 같았거든요. 이거 아까 하나씩 찍으셨던 것도 혹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찍으셨던 건가요? 네. 네. 복귀 유저분들 저희가 3분 모셨었는데 3분 모두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스킬 초기화가 유료일 거라고 생각했고 옛날에 이렇게 스킬 찍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더 꼼꼼히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규 유저분들은 자동 찍기를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복귀 유저분들은 자신들의 옛날 기억에 따라서 뭔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면서 스킬을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트, 모바일 게임 히트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는 중간에 한번 리부트라는 개념으로 대규모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히트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스킬이고 오른쪽에 있던 게 히트 리부트에 생긴 스킬인데요. 네, 이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스킬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저 파란색은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저런 것들이 좀 쌓이면은 오른쪽에 새로 생긴 스킬들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에 좀 이름들이 헷갈리는 게 많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도 복귀 유저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거랑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 파란 색깔이 약간
있어야지 지금 쓸 수 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아니고 시간초가 있었어요. 10초, 한 번 쓰면 10초 뒤에 쓸 수 있어요. 아까 스킬 한번 쓰다가 네. 옆에 하나 떠가지고 눌러보니까 뭔가 더 길게 써지는 느낌 받아서 콤보처럼 스킬이 하나 더 나온다고 그러나? 각 스킬 하나하나씩 콤보가 딸려있는 지금 거 다 다르게 같아서 인식하고 계십니다. 스킬 누를 때마다 떠서 강화타 몇 개 소모하는지 볼 거거든요. 그 밑에 있는 게 강화타 같아서 아, 강화탄이 보여줘요? 아까 그 연계 스킬 강화탄도 쓰는 데 아니고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연기 스킬 뜰 때도 숫자 2라고 뭐 뜨거든요. 이렇게. 아, 숫자가 있어요? 네,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쩔 때 뜨는지 모르겠어요. 연계 스킬이 지금. 이게 뭐지? 어느 가요? 이 밑에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스킬 이름들이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새로 추가된 스킬이 B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스킬 A의 개념 때문에 B를 전혀 학습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하고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플레이를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거의 끝때까지 이해를 못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마지막쯤에는 그래도 몇 분은 이해를 하셨습니다. 학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죠. 신규 유저분들은 이런 모습이죠. 지금 잘 모르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기획을 잘 하고 잘 의도한다면 의도한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귀 유저분들은 이거 그때 그거다.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해. 혹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먼저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의도치 않은 행동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의도치 않은 행동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정적인 경험을 유발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심리학 용어 중에 이제 스키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기재, 어떤 개념적인 표현인데요. 말은 좀 어렵지만 사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대로, 기억하는 대로 어떤 새로운 대상들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리하자면 신규 유저분들은 주어진 정보를 보다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복귀 유저분들은 과거 경험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셨죠. 다음은 난이도 체감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가 아까 14년 동안 라이브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규모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는 만렙이 40이었는데 현재는 만렙이 95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굉장히 커졌겠죠. 자연스럽게 밸런스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APC라는 개념이 영상에 잠깐 등장할 건데요. APC라는 것은 도우미 캐릭터입니다. 이제 유저들이 플레이를 할 때 와서 도와주는 AI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의 난이도를 신규 유저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쉬운데 나중 가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훨씬 깨기 수월해요. 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나 혼자 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별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네, 하지만 복귀 유저분들도 쉽게 느꼈는데요. 그것이 너무 쉽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얼만큼 쉽게 느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 두 번이면 끝나잖아요. 애들이 두 방이면 끝나요? 이렇게 지금 워낙 세니까 네. 이렇게 단방에 죽는데 네. 가만히 있어 보면은 APC가 알아서 다 너무 세게 싸워줘요. 날려서 지르기라서 꼭 먹고 다 먹고 다 해갖고 이렇진 않았고 네. 이제 한 판 한 판이 몇 분씩 걸려서 이렇게 잡았죠. 그때도 물론 저레벨도 되니까 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막 모든 몹들이 막 한 방에 죽고 그러지 않았죠. 그 벽도
지루할 것 같아요,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뭐 스킬 쓰고 뭐 쓰고 해야지 재밌지. 저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지루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신규 유저, 복귀 유저 둘 다 쉽게 느꼈지만요. 복귀 유저분들은 너무 쉽다, 그래서 지루하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걸 같이 네오플에서 이제 보시고 놀라셔가지고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초반 난이도 조정을 바로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아까 보였던 이 APC들은 대량 해고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히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히트 아까 리부트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리부트의 개념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천상계에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만렙 이후로 점핑하는 개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몬스터들의 난이도도 레벨도 좀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1부터 시작하던 게 아니라 만렙 이후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 난이도에 대해서 복귀 유저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나는 어떻게 깨지? 몸 깨는 게 많이 느려졌네. 몬스터가 잘 안 죽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처음 시작하면은 1스테이지는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뭔가 느린 느낌을 받아서 랩이 생각보다 안 오르다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숫자만 높지. 랩 3인데 막 숫자만 높지 막 크게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신성이라고 되어 있고 급이 높다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근데 이 정도 쉬움이면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 캐릭터도 쉽게 몹들도 쉽게 죽어야 되거든요. 네, 많이 나. 한 1시간 지난 지금도 막 하다고 느끼셨나요? 네네. 방어만 높은 것 같아요. 쉬움이면은 별 3개는 쉽게 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세요? 공격력이 너무 약해서 별이 자꾸 하나로 떠야지. 이때가 플레이를 시작하신 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텐데요. 계속 자기의 캐릭터가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히트 유저분들, 복귀 유저분들은 쉬워야 정상인데 여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캐릭터가 너무 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신규 유저분들은 게임을 이렇게 접하실 때 이 게임은 쉽네, 혹은 이 게임은 좀 어렵네 라고 난이도를 현재 자기들이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복귀 유저분들은 이상한데? 이거 너무 쉬운데? 혹은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난이도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은 결국 또 부정적인 경험으로 유도되게 됐습니다. 네, 이 짤의 제목은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입니다. 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기억을 하고 있죠. 네, 이상한 게 지나갔네요. 네. 절차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뭔가 몸이 습득하는 기억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배우셨을 때 한번 배우신 다음부터는 계속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학습을 통해서 다시 불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난이도에 대한 기억들, 복귀 유저들의 기억도 사실 이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이 기억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꽤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복귀 유저 과거 경험 속의 그 감들, 난이도에 대한 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꽤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차이를 되게 디테일하게 느끼는 거죠.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난이도 변화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난이도 변화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유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규 유저한테 어떤 새로운 것을 전달을 해줄 때 신규 유저분들은 그 새로운 것이 모르는 것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기획하고 잘 의도한다면 어떻게 학습들을 좀 더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복귀 유저에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딱 드리면 이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겠죠.
이 과거 경험이라는 게 어떤 필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복귀 유저분들, 신규 유저분들한테 어떻게 우리의 게임들을 좀 잘 학습을 시키거나 소개를 시킬 수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접니다. 네, 전데요. 저희 한 10년 전 모습이에요. 이때는 말랐었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런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일단 저는 안경을 벗었어요. 이때까지는 안경을 썼었고요. 지금 이제 렌즈를 낀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리고 당시의 기준에서 지금 몸무게를 말씀드리면 한 15kg 이상은 찐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좀 자세히 보면 좀 늙은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저를 소개할 때 좀 어려워요. 잘 못 알아보시거든요.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아니죠.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안경을 벗어가지고 내가 살이 좀 많이 쪘지? 라고 표현하고 웃어주면 알아봅니다, 바로. 너도 살이 찌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되게 큰 변화가 있었지만 저의 시각적인 가장 큰 변화죠. 안경을 벗었고 몸이 불었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어떤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에 한해서 우리의 게임들이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들한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튜토리얼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저를 아까 제가 처음 소개했던 것과 다르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저를 또 다르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신규 유저하고 복귀 유저에게 다른 방법으로 가이드를 주라는 말입니다. 오른쪽에 적응 가이드라고 적어놨는데요. 적응 가이드라는 게 복귀 유저한테 튜토리얼이라는 개념보다는 적응시킬 수 있는 어떤 가이드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규 유저분들은 초반에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가르쳐 드릴 게 많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을 복귀 유저에게 드린다고 했을 때 복귀 유저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무시할 건 무시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좀 다르게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좀 다른 별도의 튜토리얼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시스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제가 안경을 벗었고 살이 찐 것처럼 되게 큰 변화, 게임의 그리고 핵심 시스템,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이라든지 스킬 시스템이 변했다면 그것들을 먼저 학습을 좀 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드렸던 말씀이지만 중요해서 한 번 더 넣어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난이도 차이를 느끼게 하지 마라. 라이브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실 게임들이 계속 후반 컨텐츠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후반 뒤편에 있는 난이도 밸런스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반 밸런스에 좀 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저들이 느끼고 있는 난이도가 우리가 의도한 난이도인지 아닌지를 항상 관찰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어놓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험입니다. 저희가 튜토리얼이나 뭐 어떤 것들 학습을 시킬 때 여러 방법들을 씁니다. 뭐 텍스트로도 띄워드리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하지만 어쨌든 경험하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만드시는 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려운 게 맞고요. 하지만 유저분들이 이렇게 여러 번 텍스트로 보시는 것보다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어쨌든 무조건 학습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규 유저하고 복귀 유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드린 내용이 사실 신규 유저하고 복귀 유저에 대한 어떤 완전한 정의, 대표적인 느낌 이렇게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들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게임들마다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실무자분들께서는 자신들의 게임에 신규 유저가 어떤 사람들이고 복귀 유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는 이렇게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분석하고 UX를 공부하시든 게임을 공부하시든 저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구나 라는 사례들을 좀 소개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네, 발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신 저희 UX 분석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사례 발표를 허락해 주신 던전앤파이터와 히트 개발실과 사업실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